안녕하세요. 실용 심리학 방송 어느 별에서 왔니 시즌 2 소설가 김연경의 애니어그램과 성격 이야기.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애니어그램 이론을 통해서 5번 유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볼 건데요. 일단 5번 유형의 중심 에너지에 대해서 읽어주실게요. 이성 중심 유형, 이성과 논리에 따라 상황을 파악, 분석하고 행동하는 편이다. 세상과 거리감을 주는 것에서 존재감을 느낀다. 안전을 추구하여 일어날 위험에 대비하려 하므로 미래에 관심이 많다. 이들의 내면에 내재된 감정은 공포이며 불안에 관련된 문제를 갖게 된다. 이들의 외모는 대체로 선이 가늘고 호리호리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네, 이성 중심 유형 머리형이라고 보통 하는데 5번, 6번, 7번이 해당되고요. 머리형은 한마디로 인생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 하면 미래에 올 수 있는 위협에 대처하는 것.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미래를 중요시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마음속에 공포가 있는데 이 공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또 나눠지는데 보면은 이 공포를 그러니까 이성의 힘에 몰입하는 그러니까 이 공포를 내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5번 유형이고 7번 유형은 이 공포의 생각을 억압해. 그래서 내 안에 이 공포에 빠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것을 잊게 해줄 그러니까 나보다는 세상을 믿는 거지. 5번은 세상보다는 나를 믿는 거고. 그래서 세상에 내가 이 공포와 이 우울과 힘든 거를 잊게 해줄 뭔가 좋은 게 있을 거야. 이게 좋은가? 저게 더 좋은가? 해서 끝없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쫓아다니는 게 7번 유형이고, 그 다음에 6번 유형은 나를 못 믿겠어서 세상으로 가봤는데 세상도 못 믿겠어. 그래서 다시 나로 왔다가 믿을 만한 게 있을까? 근데 내가 이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지 되겠는데 그랬는데 또 내 판단도 못 믿겠어서 다시 저쪽으로 나가가지고 또 믿을 만한 걸 찾다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성의 힘을 무시한다고 하거든요. 6번 유형은.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생각해서 위험에 대처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나를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내 판단을 무시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6번 유형이고. 그래서 5번, 6번, 7번이 겉보기에는 성격이 다르지만 사실은 이제 내면에 공포와 이제 이성 논리 요런 해결책을 깔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고 그래서 여기는 다 이제 머리형이니까 머리형들끼리는 좀 통하는 게 있어요. 일단 나는 좀 머리형들은 말이 통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별로 위험한 일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고 근데 이제 좀 관상도 내가 보면 관상 자체는 비슷해. 그냥 좀 다 조금 예민하고 여리여리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은데 표정이 다르지. 표정이 달라서 7번들은 항상 이렇게 하이 텐션이고 6번들은 좀 여러 가지예요. 관상도 여러 가지고 가면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5번 관상이 우리 또 관상 얘기 하잖아. 5번들은 전에 뭐 4번 게스트 보면 5번들은 다 예쁘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근데 5번들 관상은 일단 매가리가 없이 생겼어. 내가 매가리가 없어서 진짜 안 좋은 얘기만. 아니 좀 그러니까 예쁘고 아니고 뭐 스타일을 떠나서 그 매가리가 없는 느낌이 있어. 5번들은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5번들은 약간 아프다고 핑계대면 다 좀 허약한 느낌이. 맞아. 그래서 왜 있잖아 학교 다닐 때 우리 때는 좀 야만적인 시대여서 막 아파도 막 조퇴도 마음대로 못하던 시대였는데 선생님이 아프다고 하면 믿어줘야 조퇴하는 거야. 근데 되게 건강하게 생긴 애들 사실 되게 아픈데 안 믿어주고 선생님이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하나도 안 아파도 어딜 가든 사람들한테 아프다고 하면 다 믿어주거든요. 아프게 생겼나 봐. 그런 것도 있고 5번 유형 같은 경우는 되게 무표정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표정이 없어서 오해 되게 많이 받는데 정말 나는 있잖아 내가 내
이렇게 찍은 거를 보면 그래도 이거는 제가 그래도 연출을 하는 거예요. 나름 이것도 방송이라서. 근데 그거 말고 진짜 실생활 그러니까 제가 애기 볼 때 이제 제가 애기들 조카들 4살 막 이런 조카들을 보는데 이제 그거를 누가 찍어. 우리 남편이 같이 와서 찍는다고 애기들이 귀여우니까 찍는 건데 그걸 영상을 내가 보면 있잖아. 내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 표정이 없더라고. 엄마가 엄마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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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이 없다 못해 되게. 무섭다. 뭔가 세상 짐을 다 지고 있는 듯한 되게 그러니까 힘든 표정이야 뭔가. 힘든 건 힘드니까 그 애를 보니까 힘든 표정인데 약간 내가 애를 이렇게 볼 때 화났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화났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표정이. 나는 힘들어서. 오히려 화를 낼 때도 표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사실 빡쳐서 애를 갈구고 있어. 근데 표정이 하나도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어쩜 이렇게 표정이 없을까 싶고 이게 더 무섭겠다 싶기도 감정 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화난 표정이라기보다는 감정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표정 없는 그 자체에 화를 났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러니까 그 표정을 하고 있어. 영상에서. 그래서 제가 근데 표정 없는 것 때문에 오해 되게 많이 샀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봐도 그러니까 5번 유형들의 눈치를 괜히 살피는 경우가 많아. 사실 내가 볼 때는 아무 생각 없거든, 그냥 5번은. 근데 이제 여기 5번 유형의 눈치를 본다고 사람들이. 사람들이 5번의 눈치를 보는 거야. 사실 아무 생각 없는데 근데 지연님은 사실 표정이 되게 좋으신 5번이라 옛날부터 그러셨어요? 아니 저는 학창 시절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는 표정이 없어서 무섭다 이렇게 얘기 그죠. 들었던 것 같고 약간 사회화가 되지 않았나. 네. 그리고 제가 들은 걸로는 언니분이 7번이시래요. 맞아요. 그래서 언니분이 어느 하이 텐션이시다 보니까 밝고 밝고 본인이 그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셨대. 저렇게 해야지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둡고 다크하고 항상 처져 있을까 이래서 약간 따라하려고 노력을 하셔서 조금 맞아요.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하도 연습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첫째였어가지고 기준이 이제 그 기준이 나였거든.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5번은 좀 관상이 그래요. 매갈이 없었다. 매갈이 없고 무표정하고 그런 관상들이 있어. 다음으로 넘어가서 5번 유형 정리에 대해서 볼 건데요. 정리는 뭐 집착, 회피, 공포, 이상화, 숨겨진 불만, 미덕 이런 포인트들을 딱딱딱 집어서 보여주는데 보면은 5번 유형의 집착은 인색이에요. 이 얘기는 많이 한 것 같은데 5번 유형들은 항상 내가 에너지가 딸려, 힘이 딸려, 내가 살아갈 힘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아 라는 강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의 힘과 에너지와 시간 이런 거를 굉장히 아끼고 낭비하지 않으려는 그런 고착이 있어. 그런 좀 정말 집착 같은 게 있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인색한 걸로 이제 드러날 수 있고 회피가 보면은 실수예요. 실수를 회피한다고 하는데 의외로 5번 유형들이 그러니까 이런 면 때문에 약간 완벽주의자처럼 보일 수 있고 1번이랑 5번 3번이랑 5번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1번들이 완벽주의자잖아. 그리고 3번은 회피가 실패야. 그러니까 실패랑 실수랑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요. 사실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회피가 실수라는 거 혹시 공감 가세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약간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런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좀 좋아하지 않고 단 생활적인 부분은 실수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건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되게 헐랭하거든요. 또 의외로.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해가 안 갈 거야. 5번 유형들이 막 그렇게 3번이나 1번처럼 완벽주의자라든가 나는 항상 성공만데 이런 느낌은 아닌데 실수가 뭘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 실수가 그거야. 그러니까 5번한테 실수는 어떤 수치심이나 이런 거를 일으키는 문제가 아니라 그 또한 에너지 낭비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하다가 내가 이거를 실수를 하면 그거 자체가 에너지 낭비죠. 쓸데없는 짓을 한 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5번들은 실수를 안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맞는 길로만 가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그러니까 부딪히고 깨지고 가서 해보면서 배우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본인이 뭐 무능력해 보이거나 결국 에너지 낭비를 하고 싶지 않다는 맞아. 거지. 이 실수는 또 똑같은 그 원리예요. 에너지 낭비하고 싶지 않다. 라는 마음에서 오는 그 실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헛짓거리 하는 거 말고. 약간 공부하는 데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 그쵸. 그 나머지는 이제 에너지를 그러니까 자기가 꽂혀있는 그 부분에 분야, 대해서 실수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지 그 신경 끈 부분? 그러니까 신경 끈 부분에서는 뭐 신경을 안 쓰는 신경을 안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바보 같은 건데 사실 5번 유형들이 유능해지고 싶은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3번 유형이랑 헷갈리기가 쉬워. 그치. 근데 5번 유형의 유능이랑 3번 유형의 유능이랑 다른 게 뭐냐면 3번들은 유능해져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거고 5번 유형은 내가 정말 인생에서 나는 살아남을 재주가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라도 잘해야지. 요 부분이라도 쓸모가 있어야지 내가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 취급을 받고 내가 생존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에너지 한계가 있으니까 요거를 이것저것 두루두루 잘하려고 하면 나는 못 써. 그러니까 요거 하나라도 내가 스페셜리스트가 돼야지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인생이 되는 게 아니잖아. 얘기한 것처럼 공부는 엄청 잘하는데 일상생활 뭘 할 줄 모르는 5번들이 되게 많아요. 그 인간관계 잘 못하고. 그럼 여기서 문제에 부딪혔잖아. 일상생활 못하고 인간관계 못해서 문제에 부딪혔어? 그럼 이걸 해야지 될 거 아니야. 근데 많은 5번들이 성숙하지 못한 5번들은 이쪽으로 도피하는 거야.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되는데 아니야 나는 이거는 못하는 거고 나는 이걸 해서 유능한 사람이 되면은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주겠지. 아니면은 요것만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겠지. 그래서 사실 되게 실생활에서 의존적인 5번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근데 되도록이면 이제 그것도 싫으니까 5번들은 의존하는 걸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필요를 줄이는 거야. 그거 안 하면 되지. 인간관계 안 하면 되지. 그냥 그지같이 살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도 이제 건강하지 못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인간적으로 사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못하는 5번들이 사실 많아. 그래서 여기서 실수라는 게 그래서 이제 5번들은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그걸 안 하려고 그래. 에너지 낭비를 안 하려고. 바보 같은 거지. 그다음에 공포는 세상을 헤쳐나갈 힘을 갖지 못하는 것. 이상화는 나는 알고 있다. 숨겨진 불만은 사람들은 내가 아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치를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5번들이 공부를 계속하는 이유도 사실 결국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말하자면 연애도 글로 배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지식을 갖추고 준비를 하면은 실수 없이 살아갈 수 있겠지라는 환상이 있는 거지. 그리고 근데 그게 사실은 쓸모가 없을 수도 있어. 그치만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아는 게 대단한데 남들이 몰라줘서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 미덕이 초연인데 요 미덕들은 각 그 유형들 보면 아시겠지만 그 유형이 갖고 있는 좀 좋게 보면 전형적인 그런 장점들이기도 한데 사실은 미덕이라는 거는 내가 고착에서 벗어나서 이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번은 미덕이 초연이야. 근데 5번들은 대부분 좀 초연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이 초연은 진정한 초연이 아니야. 5번이 말하는 진짜 이뤄야 되는 진짜 초연은 분석하지 말고 공부해서 내가 내 뜻대로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준비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나는 온전하게 태어났으니까. 라는 게 진정한 초연이지 5번처럼 다 필요 없어. 난 요것만 할 거야. 요거는 진정한 초연이 아닌 거지. 가짜 초연인 거지. 그러니까 그 고착 결국 이성형들의 고착인 그 불안에서부터 초연해지는 거? 그렇지 맞아요. 그게 이제 5번은 초연이 되는 거고 맞아. 6번은 이제 불안에서부터 이걸 믿게 되는 그렇지. 거니까 신뢰가 되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다음에 행동 방식에 따른 분류를 볼게요. 네. 행동 방식은
이제 모든 유형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느냐, 세상과 어떻게 싸워서 원하는 것을 얻느냐, 요 방식인데 5번 유형은 후퇴형에 속해요. 후퇴형에 대한 설명 읽어주실게요. 후퇴형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물러나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감으로써 갈등과 스트레스 상황에 반응한다. 즉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주변과 거리를 두고 움츠러든다. 독립적이고 주변 상황에 초연한 편이다. 이들은 어딜 가도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이 자리에 맞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 유형에는 9번, 4번, 5번이 속한다. 본능 영역이 미개발된 이들은 행동과 실천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여기 보시면은 이 같은 행동 방식에 속하는 경우에 겉모습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지연님은 9번이나 4번이랑 좀 본인 헷갈리신 적 있는지, 남들이 그렇게 헷갈려서 본다든지. 아니요, 저는 완전 5번이라서 남들이 헷갈려 보진 않고 이 9번, 4번, 5번이 제가 대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들 이렇게 3명이서 다녔어요. 이제 과에서 이제 후퇴돼서 우리끼리 맞아. 이렇게 하고 그게 근데 이제 또 다 다르니까 본능이고 감정이고 머리니까 다 다른데 이렇게 뭔가 통하죠. 되게 평화로운 맞아. 공동체였겠다. 맞아.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놀러 다니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그렇게 해서 과에서 좀 아싸. 비주류 맞아요. 이게 정확해. 후퇴형들은 자기네가 어딜 가든 좀 아싸라고 생각하는 그게 있거든. 그리고 저도 9번, 4번 이런 애들이랑 항상 학교 다닐 때 진짜 친했어요. 그냥 정말 딱 친해지는 이유가 똑같아. 그냥 애들 앞에서 막 나대고 난리 칠 때 뒤에서 아유 애들 저러냐 피곤하게 이렇게 하다가 만나는 거야. 그런 애들 몇 명이 뒤에 있다 만나는 거야.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 이제 그 구별하는 요령 뭐 이런 게 있는데 5번, 9번 헷갈리는 그 경우에 구별할 수 있는 요령은 저희가 방송으로 특집으로 했었고요. 4번, 5번 헷갈린다고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몇 번 오라서 5번인데 4번 날개거나 4번인데 5번 날개거나 이럴 때 충분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구별하는 요령은 이따가 이제 유명인들 성격 이해할 때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대처 방식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읽어주실게요. 합리적 태도에 속해요. 5번은 1번, 3번과 함께. 이 유형이 속하는 사람들은 실망을 겪었을 때 개인적인 감정을 자제하고 최대한 합리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1번, 3번, 5번이 이에 속한다. 이들은 체제 안에서 일하는 것과 관련해 문제를 겪는다. 1번은 체제와 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5번은 체제와 규칙에 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3번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체제와 규칙을 이용하기도 하고 적당히 무시하기도 한다. 이 대처 방식이라는 거는 이제 좌절이나 실망이나 이런 거를 겪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요건데 합리적 태도는 일단 문제부터 해결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문제를 처리하려는 사람들이어서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본인이 평소에 그런 실망이나 이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합리적으로 대처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머리형, 이성적인 유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진짜 머리형은 5번이고 나머지 1번은 본능형, 3번은 감정형 여기 속해요. 그래서 사실 이 번호끼리도 헷갈리기가 쉬워요. 그러면은 이제 헷갈리는 유형을 어떻게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느냐는 5번 유형의 유명인들 예를 들으면서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5번 유형의 대표적 인물을 이제 제가 이제 뭐 대중매체나 이런 거에서 생각나는 대로 써봤는데, 일단 삼국지에 나오는 그 제갈공명 그 캐릭터가 대표적인데, 그 사람이 이제 워낙에 이제 천재잖아요. 그 전술 책략가의 1인자 대명사인데, 사실 똑똑해서 5번 유형인 건 아니고, 그 되게 많은 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아는 게 많아요. 5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5번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 이제 한테 상담 오시는 5번 유형들이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5번이야. 딱 보면 5번인데 자기 5번 아닌 것 같대. 그 이유가 다 그거예요. 저는 그렇게 지식이 많고 똑똑하지 않아요. 저 그렇게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5번이 아닌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에요. 5번이라고 다 공부 좋아하는 거 아니고. 아니, 운동선수 중에도 5번 있어요. 연예인 중에도 있고. 물론 뭐 운동선수 연예인이랑 공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또 5번 유형 그 역사적인 인물들 보면 다 아인슈타인, 빌 게이츠, 스티븐 호킹 다 이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8번은 다 독재자예요. 맞아요. 8번 유명한 사람 다 독재자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이름을 남기려면, 그럼 뭐 5번이 독재에서 이름을 남기겠냐고. 5번이 이름을 남기려면 공부밖에 없어, 내가 볼 때. 그래서 그런 거지. 공부가 중요한 거는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한 건데, 이 제갈량이 유명한 게 그 삼고초려 일화 있잖아요. 유비가, 이 사람이 똑똑하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조조가 하도 나대니까, 저 나쁜 놈이 세상을 다 집어삼키기 전에 이제 내가 막아야 되겠다. 근데 똑똑한 책사가 필요해. 그래서 제갈량이 공부를 그렇게 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갈량이 됐다고 3번이나 거절하죠.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합류해서 죽을 때까지 유비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정말 많은 레전드를 남기면서 잘 싸우게 도와줘요. 근데 이제 제갈량의 마음은 그거야. 왜 항상 거절하느냐, 5번들은. 그냥 일단 자신도 없고 과연 내가 그렇게 큰일을 할 수 있을까? 또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귀찮아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5번 유형도 사회에 기여하는 거 좋아해요. 사회적 유형은 더더욱 그렇고 내 지식으로 이 사회에 좋은 일을 하면 좋겠지만 그럼 정말 필요하면 하는 거고 사실 진짜 제일 좋은 거는 혼자 공부하는 게 제일 좋지. 재밌거든. 그러니까 사양을 일단 많이 하는 거지. 내가 볼 때는 몸값 높이려고 한 플레이가 아니고 이렇게 제갈량 보면은 별로 무슨 인간적인 갈등이나 그런 게 전혀 없어. 상당히 사실 삼국지도 내용이 진짜 스펙터클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싸우는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냥 제갈량은 그냥 그게 다야. 그래서 거기서 5번 유형의 이제 대표적인 예고 그리고 뭐 제인 구달이라고 그 침팬지 연구하는 사람인데 평생 그냥 침팬지 연구하려고 평생 사람도 없이 그냥 그 침팬지들이 살아가는 동네 옆에서 이렇게 살면서 대단한 연구 업적을 남기신 분인데 옛날에 우리 엄마가 근데 이 제인 구달이 그 당시에는 여자가 그렇게 과학자로서 혼자 그렇게 먼 곳에 가서 몇 년씩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제인 구달 엄마가 그거를 다 뒷바라지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남자 같으면 부인이 뒷바라지 했겠지만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이 책을 읽고 나한테 너는 제인 구달 같은 삶을 살면 좋겠다. 엄마가 너를 뒷바라지 해주마 라고 이야기했어 나한테. 그때 우리는 애니어그램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책을 읽어보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근데 제인 구달이 이제 전형적인 5번 유형의 예로 항상 나와요. 내가 엄마 우리 엄마는 6번이었으니까 이제 그 엄마는 6번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나한테서 그 비슷한 모습을 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그다음에 이제 좀 이제 현대 유명인들을 보면은 그 팀 버튼 감독 아세요? 네. 팀 버튼 혹시 영화 좋아하시나요? 무슨 영화? 좀 기괴한 것 같아요. 그렇지. 특이하고. 옛날 그 가위손. 가위손 봤어. 부터 해가지고 유령신부 이런 것도 있고 정말 항상 기괴하고 좀 어둡고 그런데 조금 슬프고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기발하고 그러니까 그런 독특한 그 작품 세계를 갖고 있는 감독인데 이분은 짤 4번 날개야. 그리고 이제 4번 날개가 큰 5번인데 저는 이 팀 버튼 감독 저 너무 좋아하고 그 사람의 그 영화 말고도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자기가 스케치한 그 작품 이런 것들을 전시를 했었어요 옛날에. 상상력이 무한한 거 어마어마해. 나 그거 보면서 진짜 영혼의 고향에 온 기분. 그러니까 다 기괴하거든요. 다 괴물 막 이상한 지옥 같은 그런 그림인데도 나는 너무 편안한 거야 거기가. 그 나는 영혼의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내 친구 중에 5번 날개가 큰 4번 친구가 있는데 아니래 팀버튼 4번이라는 거야. 5번 날개래. 그래서 내가
아닌데 나 팀버튼 보고 내 영혼의 고향 같았는데 이랬더니 자기도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고 보니까 5번 날개가 큰 4번일 수도 있지.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교재는 그 제일 유명한 교재 있거든요. 애니어그램의 지혜라고. 그 책에는 이 사람이 이제 5번인데 4번 날개라고 나와. 그렇기도 하고 그 서태지 있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서태지도 제가 오랫동안 4번이라고 서태지 엄청 팬이었는데 오랫동안 4번이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았어. 서태지를. 근데 지금 보니까 5번이야. 4번 날개고 성적 본능이에요. 이게 5번 성적 본능이 여규형이라 그렇게 안 보이기 쉬운데 그래서 내가 4번인 줄 알았구나 할 정도로 이게 그러니까 4번과 5번 사이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제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케바케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팀버튼 같은 사람은 내가 인터뷰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저한테 상담 오신 분들 중에서도 5번인데 5번 아닌 것 같다고 하신 분들이 거의 다 4번 날개가 크시거나 아니면 성적 본능이거나 자기 계속 4번이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보고 5번인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아무리 감성이 풍부하고 이래도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4번은 감정대로 결국에는 행동을 하고 5번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이제 옆에서 친구가 얘기해줬어. 얘는 자기가 아무리 감정이 풍부하다고 해도 내가 아는 얘는 감정대로 행동할 애가 아니다. 그런 애는 얘는 상상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러니까 5번이죠. 이렇게 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혹시 지연님은 과거일 기억을 잘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요, 전 그죠? 기억이 없어요. 맞아. 이게 되게 중요한 차이야. 이게 5번들은 과거 기억을 제일 못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보통 머리형들이 과거 기억을 잘 못한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 머리형들의 그 관심은 미래에 가 있어. 그리고 제일 기억을 잘하는 거는 가슴형들이야. 그 중에서도 4번이 최고 기억을 잘하지. 4번은 그 과거에서 벗어나는 게 이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문제일 정도로. 어때? 도사님은 과거일 기억 좀 잘해요? 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잘하는 것 같았는데 점점 보니까 과거 일을 기억을 잘 못해. 근데 6번은 그래도 내가 뭐 5번에 비해서는 기억 잘 하는데 그렇지, 상대적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현재 상황에서 자꾸 이 나의 관심이 미래로 가 있으니까 그치. 이걸 자꾸 흘려버리는 맞아. 거야. 그게 점점 더 명확해지더라고. 네. 6번은 미래 걱정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과거에 그렇게 매달려 있을 겨를이 없고 그냥 일단 이걸 해결하면 됐어. 해결할 문제가 너무 많거든. 그리고 해결하면 될 것 같아. 앞으로도 많아. 맞아.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쉬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자기가 정말 4번 날개도 크고 성적 본능이 자기 자꾸 4번이랑 우기는데 내가 볼 때 4번 아니고 5번인데 근데 정말 딱 결정적으로 내가 한 게 과거의 기억 되게 못한다는 거야. 그 내가 물론 5번도 뭐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과거일 남들이 기억 잘 못한대요 라고 말하는 4번은 사실 없어. 4번은 다 남들보다 기억을 잘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잘하는 편인데 5번들은 근데 기억 못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5번 중에 과거일 남들보다 기억 잘한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라고 하니까 조금 모호하긴 한데 좀 기억을 어떤 식으로 하냐. 그러니까 좀 그렇지. 감정적인 걸 섞어서 그때의 감정까지도 기억하면 그거는 5번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사실은 감정이 있어야 기억이 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의 그 감정. 그렇지. 왜냐면 감정이 없었던 일은 기억이 안 나. 내가 그때 일에 너무나 큰 감정을 느꼈어야 그 일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가수명들이 당연히 과거의 기억을 잘하는 거야. 근데 5번은 감정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 순간은 기억할 것 같아도 그런 거는 기억에 남지 않아. 그래서 기억을 못하지. 나 이게 되게 결정적인 차이라고 느꼈어요. 구별할 때. 그리고 이제 뭐 서태지가 4번 날개 5번 성적분은 가장 5번처럼 안 보이는 그런 예라고 하는데 사실 요즘 친구들은 서태지를 몰라. 근데 요즘에 인기 있는 아이돌 중에 딱 그 4번 날개 5번의 성적 본능이 내가 하나 생겼어. 걔가 BTS의 슈가라는 친구가 있는데 되게 인기 많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딱 4번 날개 5번의 성적 본능이래서요. 그래서 약간 느낌이 비슷해. 그러고 저는 그 봉준호 감독을 5번이라고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5번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도. 봉준호 감독 좋아하시나요? 작품? 저 원래 옛날부터 봉준호 지금처럼 막 난리 나기 전에 처음 때부터도 너무 내 취향이었어. 봉준호 감독이. 그러니까 약간 5번이니까 나 5번이라고 생각하면 5번이면 적당해. 5번은. 뭔지 알지? 그러니까 되게 어둡고 비관적이고 디테일하고 그래도 그게 적당해. 그러니까 막 투머치가 없어. 그치? 그쯤에서 끝내. 그게 되게 5번 같은 거야. 디테일하면서도 적당해. 5번들이 적당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적당해서 탈이지. 그 봉준호 감독이 그런 거 같고 그다음에 몇 번 날개 같다고 생각하세요? 봉준호 감독? 날개까지는 모르겠는데 6번 날개 같지 않아요? 그 사람의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 잘 배려하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계에 있다기보다는 사회성도 있는 5번 같아요. 그래서 6번 날개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연예인들 중에서도 되게 의외로 5번이 많이 있어요. 의외로 5번 많이 있는데 그 헐리우드 배우 중에 특히 이제 헐리우드 배우 중에 많아 내가 보면.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는 아직 5번이 막 배우로서 인기가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좀 우리나라 선호하는 그 모습이 아니잖아. 맞아. 그런 쪽을 그렇게 매력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러니까 그런 쪽이 뭐 똑똑하고 능력 있고 이런 건 됐어도 그런 사람들을 배우는 이렇게 매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잘 안 보는데 이게 누가 5번이라고 하냐 하면은 그 교재에서 메릴 스트립, 뭐 제레미 아이언스, 뭐 제가 보기엔 이완 맥그리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 중에는 이런 사람들 이제 5번 유형이라고 하는데 뭐 아니면 조셉 고든 레빗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그 헐리우드 그치? 되게 매력 있으면 되게 지적이잖아 그 사람들은. 좀 그런 사람들이 5번 유형인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 배우 중에서 내가 확실히 5번이라고 생각한 거는 신하균 씨. 근데 사실 신하균 씨 같은 경우 굉장히 독특한 매력 있고 뭐 연기 잘하는 건 다 알지만 그 사람 사생활 같은 거 전혀 그 사람 그런 거 안 드러내잖아요. 예능에도 안 나와. 그래서 나도 몰랐는데 그 사람 인터뷰를 어쩌다가 봤어. 인터뷰 전문 잡지에 몇 년 전에 되게 심층 인터뷰를 한 거야. 짤 5번 성적 본능이야. 근데 그 5번 성적 본능들은 그 약간 그 광기 같은 게 있어. 제가 나중에 이제 그 하위 유형 얘기할 때 더 자세히 얘기를 왜냐하면은 5번의 본성이랑 성적 본능은 안 맞아. 저는 성적 본능 되게 낮고 우리 지연님도 성적 본능 낮으세요. 그러면은 좀 괜찮은데 입고 싶다. 나도 좀 입고 싶어. 광기해줘. 광기를 부리고 싶다. 약간 그런 막 성적 본능이 뭐 나의 매력을 성적인 매력을 과시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든지 이런 끼와 5번에 그 혼자 있고 싶어 하고 에너지가 딸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안 맞아.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긴장감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5번 연예인들 중에 그런 매력을 딱 가진 사람들은 5번 성적 본능인 경우가 많아.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사람들이 다 그럴 거야. 근데 내가 볼 때 성적 본능 아닌 5번 배우 중에 유명한 사람 누구 있냐면 원빈 씨. 원빈 씨는 성적 본능 아닌 5번. 자기 보존이에요? 이나영은요? 이나영 씨는 4번 같고 거기 4번 5번 커플 같은데 그러니까 원빈 씨는 사실 강제로 연예인 한 거잖아. 그치.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안 생겼으면 절대로 연예인 할 사람이 아니야. 그냥 너무 잘생겨서 강제로 연예인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분 되게 은둔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말이 많아. 뭐 아무리 이미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활동을 안 하면 배우로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너무 재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높아서 재는 거 아니냐 이런데 내가 볼 때 아니야. 지금 너무 평화로운데 나 할 거 다 한 거 같은데 충분히 쉬고 체질에 안 맞는 배우 하느라 고생 많이 했으니까 아이고 진짜 잘생겨서 강제로 배우 한 건데 연기 못한다고까지 뭐 이러니까 열심히 또 했잖아요. 그래서 연기력 논란 많이 이렇게 극복했잖아. 애쓰셨어요. 지금 쉬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 냅두세요. 그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쉬고 싶은 거고 또 하나 5번으로 추정되는 분 강동원 씨야.
그분은 4번 느낌 강한 5번인가? 그렇지. 그분은 4번 날개 쪽이신 것 같은데 내가 보면 성적 붙는 같지도 않아. 그분 보면 진짜 무미건조해요. 자기만의 세계는 있는데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 자기만의 세계는 확실히 있는데 막 그런 것 같아. 끼가 있고 막 그런 느낌 아니고 그냥 너무 잘생겨서 거기도 약간 강자도 그냥 연예인했고 이왕 한 거니까 같은 느낌이야 원빈씨랑. 그치. 이왕 한 거니까 열심히 해. 근데 막 그렇게 거기에 그게 연연하지 않아 그분이.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강동원 씨는 저는 확신은 아니에요. 원빈 씨는 난 확신이고 여러 가지 이제 주변 이야기도 들었는데 확신인데 강동원 씨는 잘 모르겠는데 나 아무리 봐도 5번 스멜이 있어. 그렇고 이제 사실 5번 유형들이 좀 많지가 않고 이게 대중 매체에 많이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그차 시리즈 그런데 5번 유형들이 주연으로 나오는 경우가 진짜 없다고.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여러 5번 유형의 그 내면을 잘 알 수 있는 요즘에 내가 시리즈를 몇 개를 발견을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제 CSI 얘기는 많이 했지만 CSI는 뭐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니까 원전 CSI 라스베가스 편의 그 길 반장님, 길 그리썸 반장님 이분은 5번인데 4번 날개고 그래서 이분 되게 다크하시고 이분은 내가 볼 때는 성적 본능인 것 같아. 이분은 그래서 그런 긴장감 같은 게 느껴지고 또 하나 재밌는 캐릭터가 그 빅뱅 이론이라는 그 미드가 있어요. 얼마 전에 종영을 했는데 이제 종영한 지 좀 됐지? 근데 워낙에 이것도 되게 유명하고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작품일 텐데 그 괴짜 과학도들 이야기거든요. 너드라고 일명 부르는. 근데 이 사람들 나와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는 얘기가 친구 4명이 있고 이제 그 친구들의 이제 여자친구들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다 그 괴짜 과학도들인데 그 중에 제일 괴상한 애가 있어. 셸든이라고 단연 제일 괴상한 애가 있는데 걔가 5번이에요. 짤. 걔는 찐 5번인데 이제 걔는 조금 장애 수준이야. 맞아. 사회성 완전 결여돼. 걔는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천재. 5번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맞아. 그리고 실제로 천재기도 하고 신동이야. 어릴 때부터 워낙 천재였고 다른 친구들은 그냥 과학도고 근데 어쨌든 얘가 거기서 걔가 굉장히 튀는 캐릭터고 말이 되게 많아. 되게 진상이고 민폐인데 그래도 귀엽고 이제 걔가 제일 유명하고 이제 인기 많은 캐릭터인데 그래도 걔는 5번이야. 그러니까 걔를 맞아. 보면은 5번들이 대부분 그렇게 말이 많진 않거든요. 근데 걔를 보면 5번의 속마음을 그냥 다 이야기한다고 보면 돼. 그 사토라라고 하나? 맞아. 옛날에 그 영화 생각하는 있잖아요. 거 다 들리는 그러니까 증상. 5번의 사토라라면 걔다. 셀전이다. 극단적이긴 해요. 극단적이긴 하지만 나는 걔를 보면서 너무 찔리는 거야. 5번의 속마음을 그냥 다 이야기해. 대부분 이제 5번들은 후퇴형이고 그렇게까지 자기한테 자신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말을 안 하지. 귀찮기도 하고. 근데 얘는 잘난 척하고 진짜 눈치 없고 남의 일에 관심 1도 없고 그런 5번의 내면을 그냥 다 보여줘. 근데 걔가 그래도 거기서 귀여운 게 뭐냐면 하여튼 겁이 많아. 그러니까 5번들은 사실 겁이 많거든. 겁이 되게 많고 순수해. 거짓말 이런 거 할 줄 모르고 그런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게 그 셸든이라는 캐릭터고 이제 사실 주인공은 셸든이 아니라 그 레너드라고 셸든의 절친이 주인공인데 걔는 6번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셸든이 너무 애가 괴짜고 너무 잘난 척하고 사회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이거를 못하는데 레너드가 항상 걔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레너드를 호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되게 통합 방향이 6번인 것 같아. 그치. 호구라서 9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걔는 6번이야. 맞아. 그러니까 6번이기 때문에 그 셸든의 그런 괴상한 점을 이해를 다 웬만큼 해. 이게 5번이랑 6번은 서로 거의 이해하거든. 내가 볼 때 5번이랑 6번은 사실은 결은 똑같아. 내가 늘 6번들 보면서 느끼는 건데 모든 문제에 대한 판단은 다 똑같아. 근데 정말 결정적인 차는 이거 하나야. 6번은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걸 너무 싫어해. 그리고 5번은 그걸 이해 못하지. 이상한 사람 한 번 되면 세상 편한데 왜 그걸 못하지? 그거에서 갈릴 뿐이지 사실 되게 비슷해.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하면서 얘를 챙겨주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걔는 그 집단의 리더를 하거든. 그 레너드라는 애는. 그런 구도를 보실 수 있으니까 좀 이따가 빅뱅 이론은 이제 하위 유형 얘기할 때도 한번 할게요. 빅뱅 이론 한번 보세요. 이게 재밌더라고요. 맞아. 네. 넷플릭스에서 지금 올해까지밖에 서비스 안 한다고 해서 네. 지금 폭풍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퀸스 갬빗이라는 드라마를 했어요. 7부작인데 그러니까 완결된 드라마인데 요게 올해 드라마라고 되게 잘 된 드라마라고 난리가 났다? 근데 나는 이제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여자애, 걔도 천재야. 천재 여자애가 체스를 하는데 체스 챔피언이 되는 얘기야. 불우한 여자애가. 그런 얘긴데 이제 난리가 났어. 너무 재밌다고. 잘 만들었다고. 근데 나는 워낙에 내가 게임을 안 좋아하고 체스의 채자 알지도 못하고 볼수도 못 치는데 안 보려고 했는데 그거 몰라도 된대. 체스 전혀 몰라도 볼 수 있고 어떤 친구가 나한테 제보를 한 거야. 그 여자애가 5번인 것 같고 그 MBTI가 INTJ, 제가 INTJ거든요. 너랑 똑같은 것 같은데 한번 봐라. 그래서 내가 그래? 5번이 주인공이야? 이러고 봤지. 5번이야. 5번이고 근데 그 여자애가 5번인데 성적 본능이야. 100%. 그래서 저는 이 5번 성적 본능이 사실 되게 파악하기 힘들고 정말 저한테 상담 오셨는데 5번인가 긴가민가 했던 분들 다 성적 유형이었거든요. 이게 그리고 좀 근데 보기 드물고 파악하기가 힘드니까 이게 뭐 서태지가 뭐 5번 성적 유형이라 하지만 서태지 내면을 뭐 이제 와서 뭐 어떻게 알겠어. 근데 그거 드라마를 보면은 너무 정확하게 5번의 성적 유형을 그려냈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7부작밖에 안 되니까 1부에 한 1시간밖에 안 하거든요. 그거를 꼭 보세요. 제가 하위 유형을 2주 후에 또 얘기를 할 건데 그때까지 그거 보고 오세요. 그러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5번 유형 유명 인물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